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의 관련 절차 등에서의 기피, 회피, 이 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피나 회피, 이 제척은 행정심의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 공적인 어떤 절차에서 요구되는 그런 심의 원칙이에요. 특히 이제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 이 원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겠죠. 근데 이제 행정심의에서는 재량에 의해서 기피, 회피, 제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일단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피, 회피, 제척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 제1회 일반 행정사 시험 출신 행정사인데 1회 시험에서도 이 기피, 회피, 제척이 행정사 심리법의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 심의,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어떤 심의 절차에서도 이 당사자들과 관련된 이런 차원에서 기피, 회피, 제척은 원칙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라든지 교권 침해 심의 같은 데서도 서두에 그 심의위원장이 뭐 이 위원 중에서 뭐 기피 하실 분 있으신가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피, 회피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 심의라든지 학교폭력 심의라든지 교권 침해 심의라든지 기타 인허가 심의 이런 이런 데에서 기피, 회피, 제척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전해일 행정사 같은 사람이 분석하고 또 흠결이 있는지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를 또 따져서 그에 따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제척은 말 그대로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특정 법관이 사건을 담당할 자격을 원칙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법관 본인의 의사나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어떤 뭐 인허가에 있어서 어, 그 인허가 신청인과 뭐 사업을 같이 한 자라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 관계에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법률로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제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기관의 심의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심의에서 어떤 법률에 정해진 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상위법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 법률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굳이 그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더라도 제적 사유가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저기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이제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행정기관에서의 심의에서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추 해석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제척 사유 나오죠? 자, 여기 2호 법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경우 2호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호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거나 증인 감정인으로 관여한 경우 기타 법적으로 명시된 공정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행정기관의 심의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해당 법관은 사건을 담당할 권한이 없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회피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법관이라는 것은 이 법관은
꼭 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이 만에 어떤 적용되는 사람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관에서의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에게도 이러한 제척의 사유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딱 적용이 돼 있으면은. 근데 이제 해피는 뭐냐? 해피부터 먼저 살피면은 제척은 이 법에 딱 정해진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든 안 하든 무조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만은 이 해피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법관 또는 공무원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좀 친밀한 어떤 연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동창, 동기 동창, 뭐 그것까지는 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 심의하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회피 사유 하면서 이게 나오죠? 뭐 이건 굳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심의의 당사자, 심의의 당사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다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걸 기피라고 하는데 기피는 당사자가 특정 법관 또는 공무원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공무원이 배제를 요청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제 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이 과거에 사적으로 뭐 전 연인 관계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 사람과 어떤 다른 사건으로 분쟁이 심해가지고 감정이 이제 격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심의위원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불공정하게 처리하진 않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라든지 염려가 있던다면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지만은. 예. 자, 기피 사유에는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법관이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관의 언행이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될 만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뭐 이런 거에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기피 신청의 심사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관은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받습니다. 예,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이제 이 심의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 배척이 되는 거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이런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은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사전에 이 이원들을 보안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렇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개를 안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심의를 받아서 이런 그 이원이 기피,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공정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심의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져서 그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행정심판이라든지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용 또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시 재심의 이렇게 하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의뢰인들은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기피나 회피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신문 기사도 보면은 막 기피 회피를 헷갈리더라고요. 회피 막 저기 기피 회피를 아예 헷갈려갖고 막 기사를 작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법학 박사 전해일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행정심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